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호타클럽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명들의 복귀 수요일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좀 출렁였습니다. 약세로 좀 밀리면서 투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어떤 변수인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홍콩발 시위 격화된 어떤 이슈가 일단 좀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대통령 이제 협상에 대한 어떤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듯 한데요. 일단은 뭐 홍콩발 이슈는 외생 변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 흘러가는 어떤 이슈가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주식시장이 뭐 업종별로 뭐 특징적인 거는 크게 없었는데 이제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 개별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복귀를 종목 단의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하고 코스닥 쪽 마감 시황부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은 0.86% 하락해서요. 212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현 선물 쪽에서 계속적으로 장중에 동반 매도를 하면서 약세를 계속 좀 유지를 했고요. 일단 외부적인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외국인 수급이 좀 드러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한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렸고요. 뭐 그걸 이제 붕괴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음봉 조정 정도는 조정단의 어떤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어떤 추세적인 반전이라든지 붕괴의 어떤 흐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견조하게 추세도 상방으로 돌려진 추세 전환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변수라든지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이 큰 흐름을 좀 깨진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장 그리고 연초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좀 출렁했죠. 0.49%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661포인트로 이제 마감됐고요. 기술적인 흐름 먼저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은 뭐 지수는 뭐 하루 이틀의 어떤 봉이라든지 뭐 등락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추세적인 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뭐 지난 이제 8월 초에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점진적인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저점 대비 한 50% 이상씩은 평균적으로 좀 올라온 어떤 흐름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가장 셌고요. 그 흐름 자체가 지금 뭐 붕괴되지 않는 추세 지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어떤 구도로 가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외생 변수에서 이제 뭐 약세를 좀 보였지만 추세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국내 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해외 지수는 이제 간략하게 지수를 좀 체크해 보면요. 나스닥 쪽 뭐 신고가 흐름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다우 지수의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해외 이제 미국의 이제 종목들도 오늘은 몇 종목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뭐 나스닥 지수는 여기 뒤 보시면 추세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 이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를 이제 하는 어떤 상승 지속적인 어떤 추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구간대다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항생하고 그 상해 지수, 중국 쪽과 홍콩 지수가 이제 어제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간 선물, CME 야간 선물 자체는 이제 약세로 마감했거든요. 이게 뭐 이런 홍콩의 어떤 악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고요. 정치적인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지수의 어떤 추세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인 어떤 유동성 장세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금리 대출 금리의 어떤 인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뭐 안정적인 어떤 기조를 돈이 이렇게 막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자산 자체들이 막 수축되거나 이제 위축되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자산 쪽으로
그 속도의 문제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크게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로 홍콩의 어떤 악재 때문에 최근 한 3, 4일 정도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흐름이고요. 설사 이제 이게 여기서 중장기 이평선을 살짝 붕괴하더라도 저점 매수 기회지 이게 이제 추세를 되돌리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주요 종목들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미국이 이제 왜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하는가? 그걸 보면 IT 쪽하고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미국의 이제 그 IT 기업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애플. 애플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금 결국 그런 거죠.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자체가 이 가장 그 독보적인 이 업종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업들 1위 기업들의 주도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신고가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 추세적인 흐름이 버블 형태까지 갈 때까지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견조한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 점유율을 높이면서 실적의 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뭐 굉장히 견조하죠. 각도를 주봉 차트입니다. 각도를 세우면서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뭐 과도한 어떤 상승이고 이격이 벌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의 IT 쪽에서는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주도력을 갖고 올라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입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뭐 100조 수십조 단위의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캐파 정도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이제 그 시총을 이제 자랑하고 있고요. 머크 같은 기업은 이 면역 항암제 쪽으로는 완전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키트루다 같은 그런 어떤 면역 항암제를 블록버스터로 만들면서 다른 바이오텍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머크라는 이제 미국 이제 제약 바이오텍 회사고요. 이 기업은 이제 계속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뭐 우리들에게 이제 투자 대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국내 투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암젠입니다. 암젠도 역시나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들을 여러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 행진을 내주고 나스닥의 어떤 지수 흐름을 같이 견인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당뇨병 쪽으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나 이제 이 기업들은 다 수십에서 수백조 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2015년 이후로 이 바이오텍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상당한 3, 4년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나스닥의 지수가 지금부터도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좀 될 수 있는 이 업종군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주요 종목들도 좀 유심히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국내 투자를 할 때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일단은 뭐 특징적인 부분은요. 코스피, 코스닥 이제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어떤 요소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악재적인 부분에 단기적인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반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물 쪽에서는 크게 물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도 쪽으로. 그래서 큰 어떤 악재로서 그리고 이 추세를 완전 되돌리는 어떤 뭐 그런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선물 쪽에서도 뭐 한 7, 8천억 단위로 한 3, 4일 연속으로 쏟아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추세의 어떤 반전에 시그널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저는 하고요. 오늘은 업종적인 부분에서 특징적인 게 좀 없기 때문에 수급에서도 제가 종목 쪽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면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수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조금 추세가 전환된 종목이라든지 추세가 강화되면서 상승 확장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봐야 되고요. 코스피 쪽에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지난 30일간 가장 많이 이제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동시에 첫 번째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8,600억을 이제 동시 순매수했습니다. 결국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7천억 넘는 수준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같이 1,600억 수준으로 순매수를 하는 그런 수급을 보였습니다. 뭐 삼성전자 너무 캐파가 크기 때문에 좀 의미가 퇴색되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의미가 좀 큽니다. 카카오라는 종목입니다. 카카오라는 종목은 오늘 지난 30일간 기관과 외국인들이 합쳐가지고 3천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종목의 어떤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3위,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이 두 기업도 이제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 이제 종목이 지난 30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은 SKC 코롱피아입니다. 뭐 폴더블 폰에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소재 기업이죠. 최근에 730억을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폴더블 폰에 이제 호재를 등에 안고 있다. 그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메이저 어떤 수급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뭐 BH가 3위에 있다는 것도 같은 업종에 있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콘텐츠 종목이 한 1년 정도 소외가 돼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480억을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그만큼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해석이 좀 되어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랜 기간 좀 소외가 됐지만 일단은 좀 바닥권 탈출이 좀 기대됩니다. 4위권에는 지금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지금 30일간 외국인 기관이 240억을 순매수하면서 최근에 뭐 8월달 저점이 13,000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 가까이 올라왔죠. 오늘 19,350원. 이 카지노 업종의 이제 탑픽이면서 실적적으로도 완전히 턴어라운드로 돌아선 흐름이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 좀 긍정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종목단의 어떤 수급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뭐 이 부분은 매일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이제 메이저 수급이 어떤 쪽으로 계속 매수를 하는지가 우리가 이제 투자할 대상을 고르는데 제가 볼 때 핵심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장 종목 흐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쪽이 지수가 좀 장중내도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G 업종이 그래도 최근에 좀 약세도 불구하고 오늘 좀 플러스권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첫 종목이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에 부합되는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면 예상 못했는데 이렇게 좋게 나왔다면 아마 10% 이상 이렇게 급등했겠지만 오늘 흐름은 플러스권으로 마감했긴 했지만 음봉입니다. 그만큼 기대했던 게 나왔다. 이 정도의 이렇게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이 이렇게 실적을 발표했는데 음봉으로 빠지고 이렇게 마감했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냐면요. 5G 업종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구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한 1분기 정도에 저점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이런 시그널들이 이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장주기 때문에 시그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이솔루션의 흐름은 굉장히 오늘 좀 중요했고요.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제 대장주군만 체크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오늘 1.5% 이제 오르면서 지수 대비해서 좀 좋았지만 역시나 이제 지난 한 분기, 두 분기 전만 해도 한 기업이 이 업종 내에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거나 하면 동반해서 막 급등했었는데 오늘 그러진 못했거든요, 완전히. 역시나 이제 보다 수급적으로 조금 더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세 오늘 주목했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떤 결론을 좀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CMG 제약이란 차바이오텍 계열 회사인데요. 이 기업이 특이하게도 어제 이제 호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이 조현병 치료제, 조현병 치료제 이제 FDA 허가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 이제 어제 좀 강세로 시작했는데 음봉 마감했고요. 이게 혁신 신약은 아니고 이제 개량 신약입니다. 그래서 조금 임팩트 자체는 좀 크진 않기 때문에 어제 어떻게 보면 좀 차익 매물 정도, 이 밑바닥에서 들어온 어떤 물량들이 차익 매물 정도 나오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요걸 상승 장악형으로 이 봉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어제 이제 음봉으로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완전히 장악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거래까지 폭증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흐름이고요. 이 업종 자체의 어떤 수급이 어디 이제 이슈나 호재 있는 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라는 거는 이쪽 업종의 순환매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파가 작은 기업도 아니고 이제 5천억 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오늘 상한가였고요. 뭐 한독이라는 회사랑 같이 항암제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나올 호재들도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종목은 오늘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입니다. 매지온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 등락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6%까지 갔다가 종가는 한 9% 정도로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거래대금 자체가 오늘 상당히 컸습니다. 1,300억 정도의 이제 거래대금을 터지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3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없는 신약을 만든 기업입니다. 희귀병 치료제로 미국에서 이제 희귀병 치료제 폰탄 수술의 이제 치료제로서 이제 유데나피를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최초 신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표준 치료제로서 기존에 이제 미국에 있는 3만 명의 환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일단 1차 치료제, 그러니까 높은 약가를 받으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독점적인 어떤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추정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결과 발표 앞두고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인다는 거는 결국은 이걸 결과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이 투자를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이라는 결과가 만약에 이제 주말에 나오게 된다면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성공할지 말지는 확신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우리 국내 이제 신약 장면에서 높은 어떤 확률을 가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수량 자체가 누적 수량 자체가 최근에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HLB가 이제 분위기를 이제 업을 시켜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매지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정도까지는 큰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 종목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번 좀 주말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쪽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아프리카 TV가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 맞이해가지고 실적 좋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추세를 강화시켜가는 종목은 성장을 계속하는 종목은 우리가 이런 외생 변수가 오늘 같이 나왔을 때 조금 눈여겨볼 만한 어떤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아프리카 TV도 보시면 추세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수랑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신고가 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플랫폼의 장악력을 가지고서 계속 어닝적인 서프라이즈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제 꺾이지 않는다면 일단은 외생 변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그 LED 마스크 쪽으로 지금 미국 쪽이나 이쪽으로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도 역시나 최근에 우리가 지수 흐름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한번 좀 눈여보십시오. 이런 종목들. 바이오 쪽에서는 메지온 같은 종목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분기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어떤 컨센서스에 이제 어긋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우상향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 흐름은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로 좀 분석을 많이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인들의 해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들도 그렇고 한 1, 2주 상간 정도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IT 쪽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조금은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은 소강 국면의 어떤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이 시총 상위 대장주군의 흐름이 최근에 조금 조정이나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구간일 때 우리가 이제 좀 이 종목군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저는 홍콩 반정부 시위 때문에 홍콩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중국 증시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까지 이제 영향을 받는 이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저가 매수의 기회구나. 연말에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밸류적으로 부담스러워진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더 저가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셀트리온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최근에 이제 기대했던 이제 호재를 좀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호재 발표에 따른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면 11거래일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음봉이 났습니다. 약세.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더 빠지면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나올 악재들이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상이 이제 들어갈 만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구간이고요. 역시나 조정을 거치고 횡보 국면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빠지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저가 매수의 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연말 장은 조금 안정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어떤 강한 어떤 유동성 장세, 일단은 실적 장세보다는 유동성 장세를 강하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IT 쪽하고 바이오 쪽에서 큰 기회가 저는 계속 연초까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쪽에 저가 매수 계속 추천을 드리고요. 네, 오늘도 명인들의 복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